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제가 키운 바로 집 뒤에 조그만한 텃밭에 심은 오이를 영상을 함께 감상하면서 우리 몸속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쓰레기 염증들을 없애는 비법, 건강 정보를 함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거는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속에 곳곳을 떠다니는 쓰레기로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즉 몸속 쓰레기는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자와 내 몸을 방어하는 항체가 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염증이 뼈를 공격을 하면요, 관절이 나빠져요. 관절 염증이 생겨서. 그리고 장기를 공격하면 암이 생기고, 신경계를 공격하면 우울증과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안 좋죠. 그래서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몸속의 쓰레기만 잘 치워도 몸의 지병이 한결 좋아진다고 합니다. 염증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몸속에도요, 염증이 막 떠돌아다닌대요. 혈액 속에. 그렇다면 현재 내 몸의 상태는 어떨까요? 집에서도 가능한 염증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해보는 염증 자가 진단법. 첫째,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이 당기고 늘 배가 고프다. 둘째, 손톱이 잘 부러지는 경우, 머릿결이 윤기가 없다. 셋째, 평소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가 있다. 넷째,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다섯째,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섯째,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일곱 번째, 머리가 아프고 늘 피곤하다는 경우. 여덟 번째, 피부가 건조하다. 아홉 번째, 비염이나 천식 등이 있다. 열 번째,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있다. 11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11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 문항 중에서 4개 이상이 나한테 일치할 경우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증을 확실하게 없애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 속 염증을 잡는 비타민 P를 많이 섭취하라. 우리 몸에 비타민 P가 부족할 경우에 출혈이 많이 생기고 멍이 잘 들 뿐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에도 쉽게 걸리고 혈관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비타민 P는 보통 채소나 과일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염증을 위해서는 채소나 과일의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면역력 건강 음식을 올릴 때 이 껍질까지 요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껍질까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껍질이 효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 껍질. 사과 껍질은 식이섬유가 많고 안토시아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 성분. 그래서 활성산소를 배출해주고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펙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요.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과를 즐겨 먹으면 항상 껍질까지 드시고 그러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은 혈관 독소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 독소와 염증을 완화시키고 암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포도 껍질, 씨 그냥 오독오독 다 씹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껍질을 다 먹고 있는데 씨도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이외에도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해주며 혈전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포도주나 포도주스 그런 것들도 이제 섭취를 하면 좋은데 사서 먹는 음료수, 포도주스 그런 거는요 포도가 별로 안 들어있어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서 드시는 건 안 드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다음은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비만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 중 보라색 양파가 일반 양파에 비해서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더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양파 껍질에 10배가량의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또 이거를 달여서 드시면 훨씬 효과가 높아지니까 절대 한 개 한 개 깔 때도 버리지 말고 말리세요. 무조건 베란다에다. 그래서 모아서 요리 할 때 이제 그거 달여서 쓰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귤 껍질 그 속에 하얀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요. 자몽, 오렌지 등의 그런 것도 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헤스피린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껍질째에 만든 자몽 주스는 혈관 탄력성을 좋게 만들어줘 심장 혈액순환에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렌지, 레몬, 자몽 막 등등 껍질도 제가 말려서 그 효능을 차 끓여 먹는 거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정옥 오렌지 껍질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비타민 P가 많은 음식과 더불어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같이 먹어주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뼈 염증을 잡는 비타민 D를 먹자. 뼈에 있는 염증을 잡는 비타민 D를 먹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특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염증 억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방암과 대장암이 늘어나는 이유 역시 비타민 D가 부족으로 나타나므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긴대요. 평소 음식 섭취를 할 때 뭐를 많이 해야 돼요? 비타민 D를 섭취를 많이 하려면 가장 쉬운 게 햇볕을 쬐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도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비타민 D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드시면 좋아요. 건조기에 말려도 햇빛이 안 좋을 때 건조기 말리잖아요. 말려서 그 다음에 햇빛 좋은 날 햇볕에다가 하루 낮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다음은 연어, 목이버섯. 연어에는요 비타민 D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하고 EPA가 아주 많아서 관절염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어 요리 하면서 방송에도 나온 적 있어요. 제가 관절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관절 방송에 무릎이 건강해진 이제 건강 프로에 한 30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또 목이버섯의 경우에 마른 것이 생것보다 30배 이상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목이버섯도 제가 김정옥 목이버섯 하면 효능을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세요. 자, 세 번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비타민C를 먹자. 비타민C가 풍부한 것은요, 면역력을 아주 많이 높여줘요.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무조건 과일,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고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비타민C가 많은 식품으로는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풋고추, 과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건강음식 올린 것들이 전부 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건강에 좋은 최고의 음식들만 엄선해서 올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많이 안 봐요. 오로지 맛을 추구하고 그냥 밀가루 음식이니 뭐니 그냥 유명인들만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최고의 오리지널 알짜 방송은 잘 안 보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요. 다음은 염증을 없애는 생활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지방을 줄이자. 염증은 몸에 불이 나는 것과 같은 반응으로 기름이 있으면 불이 크게 타오르듯이 몸속에 지방이 많으면 나쁜 염증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몸속 지방을 많이 생기게 하면 안 되겠죠. 체지방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체중은 근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운동을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체중에 연연하지 말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고과당 함유, 가공식, 밀가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자주 얘기합니다. 회원들한테도. 유튜브에도 밀가루 음식 저는 이제 안 올리잖아요. 99% 안 올려요. 1%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양념으로 들어갈 때는 꼭 들어가야 할 때는 조금만 양념으로 들어가죠. 거의 안 씁니다. 밀가루 없는 부침, 전 그런 걸로 해서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이 음식들은 체내 지방을 늘리는 주 원인이므로 몸에 안 좋은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뭐가요? 고과당이 함유되어 있는 가공식, 밀가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산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음료수들도 절대 아이스크림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세포 내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이나 대변, 땀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이나 독소를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배출시켜 주니까 물을 당연히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4리터씩 먹으면 안 되고요. 하루에 2리터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1리터도 못 먹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리터는 먹자. 만약 몸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노폐물이 축적이 돼요. 내 몸에 혈액이 탁해지게 되므로 항상 충분한 수분량을 유지해 노폐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딱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소변을 보면 노란색이다. 그럼 그분은 꼭 물을 자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오줌물이 소변물이
하얀색일수록 맑을수록 건강한 소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노란빛이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물을 안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라. 면역학 박사인 아보도우르는 체온이 낮아질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암과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질 경우 백혈구가 세균을 분해, 소화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데요. 평소 에어컨 바람을 과하게 쐬거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등 습관은 몸을 차게 만들어 세포 면역 활동을 방해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목욕이나 조격 등을 통해 직접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들을 한여름에도 하시면 너무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하기 아셨죠? 안전한 식품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음식 알러지가 있다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식해야 하며 유기농, 무농약 재료를 선택하고 인공 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인공 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직접 만들어서 드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서 드시는 거 정말 자제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 그런 것도 그렇고요. 자,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줘야 하고, 그런데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안 됩니다. 씻어서 물에다가 한 30분 담궈 놓으시면 농약이 다 제거된다고 식약처에서 발표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30분 담궈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 없다 그럴 때는 뭐 한 20분이라도 담궈 놓으시고 씻어서 담궈 놓으세요. 식초 물에 담궈만 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식초도 그 식초값도 무시 못해요. 그죠?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마음을 다스리기.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많은 질병은 심신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음과 건강 사이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면 암이 쓰나미 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갖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웃음치료 운동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웃음치료 운동, 스트레스 받을 때 갖고 계속 살지 말고 박장대서 한 1분에서 즉시 풀어주세요. 그날 풀어야 돼요. 할 줄을 모른다. 김정옥 강사 웃음치료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다 나옵니다. 구독 누르면 다 무료로 볼 수 있고 건강 음식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못 만나시면 그래서 꼭 함께 하세요. 여섯 번째, 장 다스리기. 장 물이 고이면 썩듯 몸속에서 배출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병이 오게 되죠. 정상인의 경우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은 8시간에서 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요.
음식물이 장 안에서 200시간까지 머물게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몸속에서 세상에 썩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가 되면서 온 병이 다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제 남편이 밥을 그냥 배가 아주 배가 불러 터질 때까지 먹고 막 그러더니,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안 듣더만은 이제 한 5일 전부터 이제 소식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많이 한 그릇 이상은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소식해야 돼요. 배가 부르기 직전까지, 배가 좀 불락한다, 이때까지 드시면 최고 좋아요. 70%는 사실 너무 약하고 70% 드시면 더 좋지만 7, 80%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너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들이 여기 거의 95% 이상 다 나왔어요. 여기에 다 정리가 다 돼가지고 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어요. 정말 제가 이게 다 강의할 때 나온 내용인데,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실천을 안 해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말하면 그래야 된다고 그래 딱 드는 거예요. 종아리 지압을 많이 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전에 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니 어느 다른 분이, 유명한 분이 그걸 보내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정말 종아리 중요합니다.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전부 다. 제가 진짜 있잖아요,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김정옥이 같이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1분 1초를 쉬는 시간이 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건강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눈이 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글씨를, 내용을 다 여기다 써드리면 좋은데 써지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고, 맨 밑에 있잖아요, 스크랩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더보기 밑에 커뮤니티 들어가면 맨 아래 스크랩, 그러면 말하는 것이 다 글로 나와요. 그런 거 모르시는 분 많죠. 제가 알려드리니까 더보기 밑에 꼭 활용해서,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김정옥 강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유튜브에 건강 음식,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 건강운동, 엘린 건강운동 항상 여러분께 올리니까 구독하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꼭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하세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지금까지 안 눌러주신 분 꼭 누르시고 복 받으시고 평생 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